반가. 안녕하세요. ERC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자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가태료는 오로지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태료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 부과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가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가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3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현 임차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 제10조 1항 각호 8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소위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11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요것은 포상금은 가태료 금액의 20%고요. 이 1번 거짓 신고의 경우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은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고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원이죠.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것을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렇게 6가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이유 있으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116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권자인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허가권자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해야 되는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기본서 문제풀이책 요약집에도 반영 안 된 내용이죠.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뭐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 이런 데는 신고 대상이죠. 경기도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단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임대차 신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